제일 먼저 여기를 보십니다. 여기 뭐 있는지 아세요? 여기 뭐 있는지 아시는 분? 네. 원점수가 있어요. 원점수가 있거든요. 원점수는 이거 확인하려고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 틀렸어가 아니에요. 몇 개 틀렸어가 아니라 마킹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원점수를 몇 개 틀렸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내가 점수를 매겼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92점이라고 매겼는데 저기에 88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문제를 마킹을 잘못한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보라고 한다고 몇 개 틀렸지?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게 다 연습이잖아. 이해되셨나요? 천사 같은 낙동님도 학생이 있구나. 우리 친구, 천사 같은 낙동님 가정의 친구, 원점수를 확인해가지고, 그 원점수에서 내가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KK님 옆에 초딩이는, 어떡하지? 이런 세계가 있단다? 아직은 쫄 필요 없어? 너 때는 세계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쫄 필요는 없어. 그냥, 저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되셨죠? 이거 좀 신박했죠?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입금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신박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신박할걸요? 저기서, 저걸로 마킹을 본다고? 막 이런 게 좀 신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마킹을 봅니다, 마킹을. 그래서 저거 꼭 다음부터 꼭 저거, 그러니까 뭐 가채점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의 가채점 말고 가채점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가채점 해갖고 와갖고 그 가채점을 해가지고 저거 점수랑 비교해가지고 마킹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요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 정오표 있는 부분이죠. 네, 정오표 있는 부분. 정오표 있는 부분을 두 번째 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가운데 블럭을 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 성적표가 3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성적표 3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들 맨 첫 단만 보시고 버리셨죠? 어때요? 맨 첫 단만 보고 버리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3단으로 돼 있다는 건, 성적표가 3단으로 돼 있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맨 위에 윗단이 하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윗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 이렇게 있는데, 그 세 단 중에서 맨 첫 단만 보고 보통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이고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에서 학습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은 모의평가입니까? 학력평가입니까? 자, 3월은 모의평가예요? 학력평가예요? 학력평가죠. 3월은 학력평가잖아요. 학력평가. 그러니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도 학습에 도움이 되게 주는 거예요. 모의평가는 성적표가 이렇게 안 나와요. 모의평가 성적표 아니래요. 이런 거 하나 2번, 3번이 없어요. 모의평가 성적표는 2번, 3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의평가는 첫 단만 있는 거예요. 첫 단만. 근데 학력평가는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이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을 통해서 학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멋진 해석이죠. 네. 학평은 학습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평 성적표를 보면 그 학습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제대로 성적표를 보는 거다. 그래서 마킹하고 가채점 확인을 한 후에
정오표를 보면은 이 정오표가 이렇게 생긴 정오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답안, 정답, 채점 결과, 정답률. 즉 1번은 2번이라고 답을 썼는데 2번이 답이었다. 그래서 맞췄어. 그쵸? 근데 5번은 2번이라고 답을 썼는데 3번이 답이어서 틀렸어. 되시죠? 네.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7번은 5번이라고 답을 썼는데 2번이 답이었어.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5번은 정답률이 C고 6번은 정답률이 5번은 정답률이 C고 7번은 정답률이 D야. 되셨죠? 그리고 10번은 4번이라고 답을 썼는데 답은 5번이었어. 그래서 틀렸어. 근데 정답률은 B야. 정답률은 뭐냐? 여기 아래에 적혀 있어요.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예.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난이도일 수도 있지만 난이도와는 다르게 그냥 그날 같이 시험 본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정답률이 무조건 이제 정답률이 낮으면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닐 수 있으니까 정답률이라는 거. 그래서 A는 80% 이상이 맞췄다. B는 60% 이상에서 80% 미만이 맞췄다. C는 40% 이상이 60% 미만이 맞췄다. D는 70%, 20% 이상이 40% 미만이 맞췄다. E는 20% 미만만 맞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A, B, C인 것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A, B, C에서 X가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그 자가 분석지예요.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자가 분석지. 제가 수경 원장님한테 훔쳐온 거 있잖아. 그 자가 분석지가 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 즉 구멍을 메우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이 나왔을 때 그 오답을 분류를 해서 그 분류한 것 중에서 내가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 그게 구멍이잖아. 그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그거부터 메우는 거예요. 구멍을 메우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D가 우선이 아니야. B, 10번이 우선이야. 10번. 그 다음 14번. 그 다음 5번. 그 구멍을 메우는 거예요. 그 구멍을 D를 맞추나 C를 맞추나 D를 맞추나 B를 맞추나 점수 올라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게 시간이 덜 들어요. 덜 들. B를 맞추는 게 덜 들 거예요. 왜? 오답률이 낮으니까. 그건 내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애들한테 이 성적표를 보면서 요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요 문제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건 별로 감흥이 없나 본데? 자, 이거를 애들이 귀찮아할까봐, 이런 걸 일일이 다 찾는 거를 귀찮아할까봐 다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게 이거예요. 요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 단에 있어요. 두 번째 단에. 두 번째 단에 이게 있거든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이거 보신 분. 이거 보신 분. 저게 왜 틀렸는지를 알고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미키 초이스님. 여기 보면서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거 보면서 이상한 거?
이거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누가 한번 이걸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애들마다 다르죠. 그쵸? 번호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번호 순서가 이상하잖아.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친구의 이 국어를 보면은 40번대가 많잖아요. 40번대. 40번대를 보면요. 얘네가 다 B긴 하잖아요. 얘네가 다 B니까, 정답률이 60에서 80%잖아요. 60에서 80%인데, 그 중에서는 42번이 정답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44번이고, 그 다음 41번이라는 거예요. 정답률 순서예요. 정답률 순서로 5개. 정답률 순서로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라고 해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성적표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구과학 보세요. 16, 9, 8, 4, 19. 그러니까 저 앞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넘어가면 없는 거예요. 6월, 9월 수능 성적표 못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를 거예요. 6월, 9월 수능 성적표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6월, 9월 수능 성적표. 6월, 9월 수능 성적표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분들이 이 성적표를 다시 보게 되면은 진짜 좋은 성적표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 다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좋은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또 하나, 그래서 구멍을 메우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의 목표를 뭐로 잡느냐? 다음 시험의 목표를 ABC에서 X 안 나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점수 말고. 그게 몇 점이든 ABC에서 X가 안 나오면은 시험 잘 본 걸로 해주는 걸로. 되셨죠? 네. 다음 시험의 목표를 ABC에서 X 안 나오는 걸로. 그럼 무조건 점수 올라요. 장담할게요, 제가.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잖아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경 원장님께서 오늘 제일 처음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수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수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능 가서 잘 보는 게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학평이 얼마나. 오! 지돌이! 고마워. 잘 될 거야. 되시죠? 요거는 안 궁금하셨어요, 요거 궁금하셨던 분들 안 계세요? 써님, 제가 알기로는 3개에서 5개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3개에서 5개? 근데 뭐 어떤 친구는 2개가 나오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죠. 예, 그렇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은, 자, 세부 영역이라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 평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그러니까 듣기는 25점 배점인데 이 친구는 25점을 다 맞았잖아요. 그쵸? 25점을 다 맞췄잖아요. 근데 전국 평균은 18.76이니까 전국 아이들보다 잘하는 거죠. 말하기도 12점인데 10점을 받았으나 전국 평균은 7.46이니까 그거보다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요거 두 개 사이 있잖아요. 내 점수랑 평균 사이를 갔을 때 요게 가까울수록 그쵸? 여기 가까울수록 나는 좀 약한 영역이고 이게 멀수록 난 좀 강한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 추론에 수학의 추론에 보면은 16점짜리인데 추론이 예. 그쵸? 예. 추론이 16점짜리인데 4점밖에 못 땄어요. 근데 전국 평균이 3.05점이야.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높기는 한데 내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게 이게 전국 평균에 가깝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은 27점 만점에 11점을 받았는데 물론 9.6 이것도 점수가 낮긴 하죠. 낮긴 하지만 9.62점보다는 좀 높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면 추론 부분에서 뭔가를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휘 개념이 전국 평균이 5.31인데 이 친구는 2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세 문제나 네 문제가 나왔을 텐데 그중에 한 문제만 맞힌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는 5.31점을 받으니까 그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적 이해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요. 추론적 이해도 높아요. 비판적 이해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근데 어휘와 개념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휘와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이 뭐냐? 그래, 어휘와 개념이 약한데 그 어휘와 개념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영역별로 취약한 세부 영역 판단은 가능한데 영역별로 취약한 세부 영역 판단은 가능한데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성적표 갖고 계신 성적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뒷면이 없으신 분들 한번 O 한번 해봐 주세요. 뒷면이 없으신 분들. 우리의 성적표 봤는데 뒷면이 없다 우리 애는. 뒷면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휘 개념은 9번, 13번, 35번이었어. 사실적 이해는 1번, 10번, 19번, 27번, 36번, 38번, 41번, 43번이었어. 그게 과목별로 다 있어요. 국수형이 다. 굉장한 성적표지 않나요? 굉장한 성적표잖아요. 지금 5호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라이브 끝나고 누가 한 분이 성적표 뒷면만 누가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서로 저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같이 손잡고 가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것만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 영역별 취약한 세부 영역 판단할 때 요게 뒷면 오른쪽 아래에 있죠? 오른쪽 아래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뒷면 오른쪽에 위에 이제 오류 코드가 있을 거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쭉 길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거 누가 거기만 이렇게 캡처 해가지고 올려봐 주세요. 수경 원장님께서 급하게 또 이렇게 모의고사 모평 성적표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랍니다. 저게 모평이랑 그 다예요. 그러니까 학평 성적표랑 얼마나 달라요. 그쵸? 학평 성적표랑 정말 다르잖아요. 지금 학평 성적표는 모평 성적표는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학평 성적표는 저렇게 되는 겁니다.